오늘 조선일보에는 우리 경제 앞이 안 보인다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자, 인구 절벽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데 올해부터 이제 인구가 줄어들죠. 내년부터는 더 급속하게 인구 마이너스 시대가 열립니다. 전통 제조업이 고용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 전통 제조업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부채 증가가 너무나 지금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민간과 기업의 부채 급증의 배경에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이 빚은 거품이 꺼지게 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지만은 2025년까지 주택주 구매 연령층인 젊은 층이 숫자가 줄어들 때 언제까지 올라가지는 못할 건데, 이 코로나 위기의 과정에서 경제적 데미지가 생기며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리지어 생각하는 동물이라서 미칠 때는 같이 미쳤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는 한 사람씩 천천히 돌아온다는 말까지도 인용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지금 상업용 건물 공급이 과잉이에요. 서울 시내 도심에 이 몰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일산이나 분당에 가도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곳곳에 다 쇼핑센터 몰이에요. 그런 건물들이 전부 다 지금 과잉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 걸로 보이던 대형 이런 할인점들도 그야말로 지금 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에 건설되고 있는 수많은 빌딩과 몰들이요, 지금 앞으로 전부 다 텅 비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나오고 있고, 정부의 부채가 GDP의 50%를 넘어가고 있는 지금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세계은행 총재는요, 코로나 이후의 반등과 회복을 혼돈하지 마라. 코로나 충격이 확 왔다가 겁을 먹고 다 움츠렸다가 그 다음에 한번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또 오는데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갖고 다시 반등을 시킵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주식이든지 부동산이든지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반등되고 있는 이 부분이 경제가 회복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호황이지만은 이걸로 실물 경제, 제조업이나 지금 이 경제 자체는 엉망진창인데 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실물과 괴리되면 괴리될수록 중간이 비어버려서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와중에서 단기 재정 지출을 확 늘려가지고 국가 부채를 늘리 놓으면 이 사태가 장기화되어 갈 때 나중에는 회복 불능의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드디어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자영업이 줄 폐업을 하고 있다. 점포 철거비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이 점포 철거비 지원자가 작년에 3배로 늘어났다. 그래서 코로나로 폐업지원금 신청이 급증해서 최대 200만 원의 철거비나 복구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작년에 4,500명에서 올해 14,70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억 했던 예산을 7배인 294억으로 확대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제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철거할 돈조차도 지금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쇼킹한 기사가 있었지요. 고용센터에 아침부터 수십 미터의 줄이 있었다. 그래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는 데를 지금 사람들이 줄에 줄을 끊임없이 서고 있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이냐고 전부 욕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지난 토요일 보도에 고용지원금 신청 현장에 가보니
매일 800명이 모여서 전쟁터를 연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11시 40분에 직원이 줄 서 있던 사람들 수십 명한테 사람이 몰려서 방법이 없다. 점심시간이 끝나는 오후 1시 넘어 식사하시고 와라. 이랬는데 여태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되나. 주차장에, 유료 주차장에 차 대놓고 왔다. 오후에 다시 오란 말이냐 하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30명 썼더니 오후엔 70명으로 늘어났더라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끝날 때를 기다린 사람들이 한꺼번에 또 쏟아져 왔다는 겁니다. 이날 하루에만 800명이 대전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정부 돈 받기가 왜 이리 어렵냐. 3시 50분이 넘어서 온 사람들은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오후 6시 30분까지 서류를 받는데 줄 선 사람을 다 받아도 6시 30분까지 못 받으니 그 이후에 온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류 접수는 6시 반까지 했지만 직원들은 총동원대가 밤에 11시까지 야근을 한다. 그런데 이날 오전에 2시간을 줄을 섰다가 한 사람은 서류를 더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오후 5시 20분에 다시 찾아갔더만은 제출이라도 하면 안 되냐니 서류 마감이 다 됐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했다. 지금 정부가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을 114만 명을 한다 했는데 8일까지 7월 8일까지 126만 5,400명이 몰렸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난리가 나서 전 직원이 7,000명이 동원되어서 장관부터 휴일까지 없이 이 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주느냐. 코로나로 지금 소득이 감소한 특수 형태 근로자, 특고라고 부르는 사람,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현금이 절실한 사람한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데 온라인 신청은 1일부터, 센터 방문 신청은 22일부터 지난달 시작되었는데 마스크 구매처럼 일주일에 하루만 신청하는 오부제가 됐대요. 그러니까 대기줄이 더 길어졌다는 거예요. 오는 20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대요. 인터넷을 잘 못해서 줄 선다라는 고령층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대전의 한 감자탕 식당에서 일했다라는 정모 씨는 며느리를 시켜서 휴대폰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려 했는데 오류가 나서 직접 왔다. 접수 창구 옆에는 증명서를 뗄 수 있는 무인 발급기도 있었는데 점심시간에도 이거 가지고 증명서 떼려고 줄 서 있더라는 겁니다. 40분만 이 발급기에서 서류 발급하려고 줄 서 있다. 신청자는 몰려들고 있고 사전 안내는 부족하고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고용센터에 줄을 서는 부분에서 진짜 심각한 것은 이런 데 가서 줄을 서는 것은요, 그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켄 로치 감독의 영화를 보면 한 목수 출신의 기술자가 이제 늙고 심장병까지 왔어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실업수당을 준다고 하니 그냥 가서 이름이라도 다는 형태의 구직 활동을 형식적으로 계속해요. 그런데 뭘 좀 그렇게 해서 가면 또 뭐가 부족하다고 더 해오라 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열받아서 한마디 합니다. 정말 한번 들이받아 버리죠. 그러고는 곧 이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요, 이런 식으로 국민을 줄 세우는 과정에서 여기에 줄을 선 국민들 다수가요,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의 주체성이 무너져 갑니다. 이런 식의 행동들을 마음대로 시키면 안 돼요. 자, 오늘 보면 WHO가 현 상황에서 코로나 박멸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신규 확진자가 0명에 도달한 나라에서 다시 외부에서 또 유입된다. 이거를 뿌리를 뽑고 박멸을 한다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아시아인의 경우에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간다는 것이 거의 지금 기정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정권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가 성추행 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여당 대표한테 묻을 수 있는데 상중에 예의를 갖추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기자가 욕 먹어야 돼요? 이해찬이가 욕 먹어야 되죠. 사람이 아니죠. 지금 여당 내부에서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금기 상황입니다. 박근혜보다 더 문재인이 제왕적이 되어버렸어요. 윤미향이 사태가 68일째인데 지금 고발장이 접수된 게 5월 10일인데 검찰은 윤미향에 대해 소환 일정까지도 못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집권 운동권 권위주의 세력이 지금 완전히 그냥 고압적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중앙일보 보면 민주화 시대의 공공성이라고 지배 세력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건 봉건적 통치 관행이다. 국민은 밑바닥에서 폐업을 하고 지금 이 고용센터에 지원금 받을 거라고 수키로 줄을 서는데 이 지금 운동권 세력들은 국민들한테 그런 거를 준다고 선심 쓰듯이 하며 봉건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이 나라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저 새끼는 스위스 유학 보내놓고 서류도 못 내놓겠다고 합니다. 친문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걸 거의 불문율로 지금 정해놓고 조국도 윤미향도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문 정권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남의 공공성이지 자신들의 공공성에 대한 기준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윤미향이나 조국을 보면 우리 편에서 애쓴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봉건적 관행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자, 유재수를 봐주고 풀어주지 않습니까? 오거돈이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박원순도 자살만 안 했으면 시장 내놓고 그냥 구속되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본인이 꿈이 커서 자살을 했지요. 그래서 이자들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좌우 진영 논리에 기반해서 우리가 수구 보수들보다는 훨씬 더 도덕성이 있다라고 스스로 뭐 마약을 했는지 뽕을 먹었는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약이 아니고는 이런 공공성을 가질 수 없어요. 국민들 삶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을 둘러싸고요. 국민들이 받고 있는 이 상처, 인국공에서 받은 상처, 박원순에서 받은 상처들이 숱한데요. 이들은 님의 뜻을 기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말이 되는 행태인가? 밑바닥 대중의 삶은 무너지고 나라의 경제가 송두리째 지금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무너집니다. 이건 회복될 방법도 없어요. 자, 제조업이 무너지고 인구 구조가 무너지고 그리고 부동산 빚이 지금 터질 지경이고 온 사방에 상업용 빌딩만 넘쳐나고 이 속에서요. 그리고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절대 제조업이나 공업이나 이런 일을 안 합니다. 그 사람 다 부동산에 뛰어듭니다. 나라 꼴이 그야말로 망조로 가고 있는 속에서 서민들은 폐업을 하거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고 줄 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들은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자신들만의 이중성의 뜻에 갇혀서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건방져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권위주의적이 되고 또 대통령이 제왕이 되고 그에 향한 비판은 침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편의 잘못을 덮어주면 이들은 이제 바닥에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모르게 되는 놓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벌써 제왕적 권위주의 속에서 무너져가는 서민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서민이면서 박원순이 추모한다고 줄서고 이 정권을 찬양하는 자들, 당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지금 국민들에게 전체를 다 죽여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